얼마?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f'x는 x 3승 더하기 a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 일단은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1로 인수분해를 합시다. 1을 넣어줄게요. 1 a 더하기 1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마일로 되네. 마일 a 마 a 0 아니지 마 a 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즉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 더하기 1 x제곱 ax 마이너스 a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데 45번인데 자 44번은 아까 테스트 1번하고 똑같다고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죠. 이거 지금 극대극소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가 세제근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판별식 일단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뭐가 안 돼? 너가 너의 실근이 되면 안 돼요. 그지? 즉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이를 한번 넣어볼까? 얼마 나오니? A는 2분의 1이 안 돼. 그렇죠.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지금 범위가 나와 있거든?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와 감마는 0과 3 사이에 있대. 그러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사실은 정확히 누구냐면 알파인 거예요. 0보다 작은 실근 한 개. 그 다음에 너의 실근 두 개가 베타와 감마라는 거야. 근데 베타와 감마라는 이 두 실근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베타 감마 0과 3이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고. 이차 함수에서 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근의 분리는 늘 뭐다? 한 판축입니다. 순서대로 한 판축.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요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0을 대입해서 0보다 크고 3을 대입해서 0보다 크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리고 대칭축도 너와 너 사이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0보다 크고 3 대입하면 2a 플러스 9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판별식 하면 a제곱 더하기 4a 0보다 크고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인 마이너스 2분의 a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죠. 너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거를 동시에 다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그치? 원래 근의 분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은 차이 함수에 대한 얘기죠. 차이 함수. 차이 함수가 뭐였지? 함수끼리 서로 뺀 거. 근데 fx와 gx의 사실 서로 그들의 관계는 fx 빼기 gx를 hx라고 놓으면 hx와 x축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뭘 이미 알려줬냐면 f'과 g'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려줬어. 지금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너가 a고 너가 c고 너가 b고 d고 인데 자 요게 f'이고요. 요게 g'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hx의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hx는 f에서 g를 뺀 함수야.
그럼 F에서 G를 뺀 것에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너를 미분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이것의 부호를 보시면 돼요. 근데 F' 빼기 G'의 부호를 요 구간별로 보자고. 그럼 여기는 뭐겠니? 요 동네는. 여기. 너에서 너를 빼. 너에서 너를 빼. 부호가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양수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F보다 G가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다시 플러스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나온단 말이야. 그 솥값을 가지는 X값은 바로 누구냐면 이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지는 것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달라지는 C값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54번. 다음 함수의 극대값이 5일 때 우리가 F-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아직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익숙지가 않고 아직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걸 많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너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에 대한 판단부터 필요하냐면 A값의 부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A값은 0이 아닌 상수인데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극대값이 오라 그랬고 F-1을 구해달래. 자, 그럼 첫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저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미분을 해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단을 해봅시다. A의 3x제곱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극대를 1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은 버려야 되죠. 자, 이렇게 생겼어. 물론 여기는 루트 3입니다.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를 미분을 해보시면, 이거랑 비슷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쟤는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생긴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미분을 해보시면, A 마이너스 3x제곱이 0이 된 순간을 찾으면 되겠지, 그지?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a 값이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개형상 최고차항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뒤집어져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걔를 여기다가 갖다가 잘라서 붙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왼쪽 부분.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더 R은 될 수도 있고 사실 알바 아닙니다. 자, 어차피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어디가 극대냐면 바로 여기가 극대인데 누가 봐도 극대값이 5가 되지는 않고 이때는 극대값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A가 0보다 큰 개형에 대해서는 주어진 조건이 성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 그렸던 게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이미 여기부터 뭔가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얘가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여기 3이고, 1이고, 아, 이 값이 5구나.
이 앞쪽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면 a가 음수가 되면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 a는 3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맞나? a는죠, a는. 근데 a가 음수면 얘는 이제 실근을 갖지 않죠. 실근을 갖지 않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라는 건데, 근데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끝이로. 자, f-의 값은 1을 넣어서 5가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1을 넣어서 5가 나와서 a를 구하시면 됩니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a가 오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그럼 다시 너를 여기다 대입해서 f-2 구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얘는 이제 개형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자, 오늘은 뭘 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거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을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 그래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려지는 방식이 있고 요거를 반드시 잘 하셔야지만 수투에서는 특히 3차 함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가?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정도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함수의 그래프는 뭘 이용해서 그린다고 그랬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이것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극대다, 극소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도함수의 부호. f'x의 부호를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너를 관찰을 해서 우리가 3차, 4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도함수와 축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f'x의 부호가 계속해서 양수죠. 계속 양수긴 한데 잘 보면 도함수의 대칭축인 순간에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함수값이 1이야. 그러면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기울기는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연장선상 위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모든 3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너에 대한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선대칭성을 가지는 이 도함수에 따라서 점대칭성을 가지는 fx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어떨까? 얘도 계속 증가한다는 건 똑같기는 한데 이때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단 말이야. 즉 그리는 방식은 비슷해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접선의 규가 0이 됐다가 다시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너를 기준으로 역시 점대칭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개형이 3차 함수는 요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요 두 실근을 갖게 되면 그 점에서 각각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가 극소였지 그지? 여전히 보조선 요거 잡아주시고요. 요 경우에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냐면 이렇게 그림을 8칸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밑에다 8칸을 그려놓고 요거에 맞춰서 그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 내려온 요 점을 대칭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때는 극대라고 그랬지? 그때는 여길 지나가요. 요때는 극소라고 그랬죠? 그때는 여길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4칸을 그린 이유는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납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살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 요 가로 한 칸 격자로 이제 돼 있죠. 요게 다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아까 혹시 우리 테스트 문제 중에서 여기 1대2 됐던 거 기억나니? 그게 요거예요, 사실은. 극값을 가지는 데랑 여기 접할 때, 자, 접하는 어떤 보조선을 그으면 3차 함수에 이렇게 접하는 보조선을 긋게 되면 그 두 점 사이에 극값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극값은 항상 1대2가 됩니다. 요 접하는 쪽이 2고요. 접하지 않는 쪽이 1이에요. 항상 이런 비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요 점대칭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변곡점. 어차피 미적분 가면 또 설명을 등장하는 요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편의상 t라고 부른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루트 3t가 돼요. 여기까지가 요만큼.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루트 3이 됩니다. 기준은 여기부터예요. 1대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1이라고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야. 변곡점을 포함하면 1대 루트 3이고 접할 때가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예를 들어 너네가 이런 함수를 그릴 일이 있어. 자, 이 함수의 극대값을 구해달래요. 원래대로라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자, 플러스 2는 어차피 평행이동에 불과하죠. 이 앞에 부분을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x제곱에 x 빼기 6이니까 이렇게 x제곱에 x 빼기 6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에서는 그냥 근을 갖고 0에서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중근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접한다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가 y는 2인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와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 x좌표가 얼마가 될까? 보니까 얼마가 되겠니? 그림을 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몇 칸이냐면 3칸이에요. 항상 3칸입니다. 여기까지 포함하면 1칸, 2칸, 3칸이에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같아요. 이게 비율 관계예요. 여기 4가 나오죠. 즉 여러분이 극 대값은 2가 나오고 극 소값은 4를 대입하시면 뭔가 함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극대 극소의 차이라고 보면 극대 극소의 차이. 자,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극대 극소의 차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은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의 선분 길이를 내리 곱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중근이죠. 중근이니까 두 번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4t의 3승인데 최고차항이 있으면 최고차항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a의 x 3승 더하기 어쩌고 형태가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극대극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요거 이해가요? 얘는 그냥 외우세요.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4at의 3승이 된다. 그래서 내가 봐봐. 여기서는 지금 요 그림에서는 t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 한 칸이 얼마예요? 한 칸이 t거든? 보니까 얼마야, 한 칸이? 한 칸 얼마야? 한 칸이 2야. 그러면 t가 2야. a는 얼마야, 최고차항? 1이지. 그럼 곱해봐. 얼마나? 30이 나오지. 내가 그걸 뺀 거예요. 2에서. 여기 쉽게 마이너스 30이 나온다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율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극대극소 차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라. 그 중에서도 비율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4 곱하기 at의 세제곱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 비율관계를 또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느냐? 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쓸 때 활용을 잘 하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항이 없죠. 1차항이 없는 경우 말고 2차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을 때 너의 극대극소 값을 뭐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여전히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으셔도 되지만 이것도 너를 기준으로 상수항 부분을 일단은 떼주시면 x에 x제곱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근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번에는 실근의 간격이 같으니까 가운데 변곡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그립니다. 지금 보조선을 그리는 방식이 다르죠. 여기서는 변곡점을 진하게 그렸고 여기서는 위로 접하게 그렸습니다. 맞아요? 접할 때는 1대1 대 1대1 변곡점을 지날 때는 1대 루트 3이라고 했지, 그지? 자,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6이에요. 민경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니? 좌표가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6? 몇 대 몇이라고 했어, 이게?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이에요. 좌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3이 아닌 루트 6이에요. 그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그걸 0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물론 미분을 하셔도 같은 결과를 얻기는 합니다. 근데 비율 관계가 익숙해지시면 훨씬 빨리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갖다가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대입해서 빼는 게 아니라, 자,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이지. 여기서는 t가 루트 2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차이는 얼마가 되겠니, 경재야? 얼마가 돼야 돼? 8루트 2. 그렇죠. 8루트 2가 됩니다. 왜 8루트 2냐면 앞에 4가 곱해지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죠? t의 3승인데 t가 루트 2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8루트 2가 나옵니다. 주로 여러분한테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극대값을 알려주고 극소값을 구하라든지
극소값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극대값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극대극소의 차이를 주고 오히려 t값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됐죠?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거 그림 머릿속에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할 건데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 출제율이 살짝 떨어져요. 4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는 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연한 특징이 별로 없어요. 2차 함수는 선대칭이죠? 3차 함수는 점대칭이에요. 4차 함수는 선대칭인 경우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차 함수는 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게 이제 3차 함수가 조금 더 출제하기가 좋고 4차 함수는 불편하기는 한데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3차 함수를 그릴 때 뭐부터 그렸니 민재야? 3차 함수 내가 그릴 때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그리기 시작했죠? 뭐 그렸어 내가? 처음 걔가 누구니까? 누굴 그린 거야? 도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죠? 왜 도함수를 그린 거야? 도함수에 뭘 봐야 되니까? 부호를 관찰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도함수를 그린 거예요. 도함수를 그려놓고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 실근이 없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4차 함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한 가지인가? 아니죠. 도함수 그래프 개형 자체가 벌써 세 가지예요. 이 도함수가 x축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부호를 판단하기 이전에 도함수의 개형 자체가 세 가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도함수가 이렇게 있는 도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4차 함수의 도함수인 f'x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대.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x축은 둘 다 이렇게 지나간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이 fx 입장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니? 안 날 것 같니? 많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f'x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얘는 뭐에서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즉 부호 자체는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와의 부호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나는 지금 3차 함수 개형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용하면 4차 함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 사실은. 당연히 누구를 이용하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부호가 다양하게 나오는 게 뭐겠어? 당연히 세 번째겠죠. 얘를 가지고 그린다고. 왜냐하면 얘는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의 세 실근을 갖게 되고 부호가 맞풀 이런 식으로 세 번이나 변할 여지가 있는 개형인데 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딱히 알 바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f'x가 원래는 세 가지 개형이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 개형에 따른 x축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맞으나 굳이 나머지 두 가지는 개형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만 작게 그리자.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개형이 있고요. 쭉 그릴까? 좀 지울까?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려놓고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지. 아까 내가 얼핏 그려드렸어. 접점률 0 증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는 좀 특이하죠.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아까 우리 3차 함수에서도 중근을 가질 때는 조금 개형이 특이했죠. 자, 증가하다가, 아니, 감소하다가 접선의 굵이 0이 되고 다시 증가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접선의 굵기가 0이 되고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남미. 자, 요거. 근데 쌤, 저것도 좀 흐르는 거 아니야? 응? 처음에 좀 흐르는 거 아니에요? 뭐 휘어져 있다는 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 여기? 네. 이런 데서 변곡점을 가져요. 아, 너의 실근에서 원래는.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잘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요쯤에서 위로 볼록에서 다시 아래로 볼록 바꿨죠. 나름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래프예요. 진짜로. 진짜야. 이거는 다르게 생겼다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위아래 볼록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쟤는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지? 이 부분이 다르다고. 암암보라고 그러죠. 암암보.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어쨌거나 전 몰라도 돼요. 자, 쟤는 이제 미적분 하면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배우는데 수투에서는 쓰진 않아.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3번 바뀌죠. 3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땐 얘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얘는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있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극대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이 극대 값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러면 너랑 너는 뭐가 돼? 보니까 극소가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애들이니까. 즉, 요 그래프 개형이 바로 뭐냐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개형이 극대, 극소가 섞여 있죠. 얘네 두 개는 뭐밖에 없어? 극소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극대밖에 없는 이 양반아. 자, 근데 얘는 멀지? 얘는 가까워요.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덜 내려갑니다. 멀수록 함수값이 많이 내려가요. 이렇게 보조선 잡아주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4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왼쪽이 더 낮은 그래프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오른쪽이 더 낮은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지. 가운데부터 여기까지 실근의 차이가 많이 나면 얘가 더 많이 내려갔겠지, 그지? 그럼 아주 특별하게 어떤 경우도 있겠어? 둘이 서로 높이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3차 함수 기준에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너의 도함수 기준에서 변곡점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보조선을 한 가지를 더 그려서 그리는데 뭘 보조선을 그리냐면 밑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요. 4차 함수. 그려놓고 너랑 양쪽에서 접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접하고 이렇게 와서 접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각 요 정도 4가지 모양이 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건 누구니 보니까 도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는 거 특이하고요. 도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거 특이하죠? 이 두 가지가 특이한 개형이고 4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라고 하면 이걸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극대극소가 둘 다 존재하려면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자, 봅시다. 거기서도 비율 관계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접하긴 하는데, 부호가 달라지고 있어. 얘는 무슨 개형이냐면, 3중분 개형입니다. 3중분.
접하고 부호가 달라지면 3중근이에요. 다음 함수에서. 접하는데 부호가 안 달라지면 그냥 중근이고 접하는데 부호가 달라지면 3중근입니다. 접하지 않으면 그냥 단일근이에요. 이런 건 접하지 않죠. 단일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몇 대 몇일까? 당연히 1대 3이겠죠. 왜? 3중근이니까. 아까 여기서는 몇 대 몇이었어? 어디 갔어? 요거. 1대 2였죠. 왜 1대 2야? 얘는 2중근이니까. 엄밀히 따지죠. 잘 보면 보여? 여기가 3이지.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3이죠. 1이. 이런 관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t라고 놓으면 일단 너랑 요거는 서로 길이가 같지. 얘랑 같죠 지금. 근데 이때 요 4차함수 개형 중에서 얘가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유일하게 선대칭인 개형이고 즉 각각의 개형마다 키워드가 있어. 이 개형의 키워드는 선대칭이고요. 이 개형의 키워드는 3중근이고요. 얘네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얘네는 특별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선대칭성 표현이 나왔다. 4차 함수다. 그러면 이 개형을 말하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야. 4차 함수 개형 중에서 누구도 있기는 하냐면 x 4제곱 어떻게 생겼니? 이거 x 4제곱이거든? 그지? 이거 내가 없지 여기 지금. 즉 저것도 선대칭 개형이기는 해. 근데 쟤는 딱 보니까 생김새가 너네가 선생님이 잘 낼 것 같니? 안 낼 것 같니? 잘 안 낼 것 같죠? 왜 그래요? 이차 함수랑 졸라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내겠니? 얘를 시험에. 굳이. 얘를 내겠지. 선택지성을 낼 거면. 그렇기 때문에 쟤는 거의 안 냅니다. 거의 안 내요. 이런 게 있기는 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주로 얘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가 특별한 경우로 많이 나오고 요거 그릴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됐죠? 저렇게 생겼어요. x제곱하고 굳이 비교를 좀 해드리면, 자,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1,1이 지나가거든? 잘 생각해보면, x 4제곱도 1,1이 지나야 돼요. 근데, x를 4제곱을 했다는 거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제곱한 거랑 4제곱한 거랑 어느 쪽이 더 크겠어, 당연히. 제곱 쪽이 더 크죠. 왜냐면 0부터 1 사이의 값은 곱할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디테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사실 지금은 뭐 까지 모셔도 되는데 아무튼 거의 똑같이 생겼죠. 모습 자체가 x제곱이랑 크게 차이는 없다. 요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너의 높이가 있어요. 높이 최고치 한계수가 a짜리인 4차 함수에 대하여 요것도 극대극소의 차이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얘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얼마일까? 내가 아까 그거 어떻게 구했지? 4AT의 세제곱을 구했죠. 3차 함수는. 왜 그러고였지? 내가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리 곱한다고 그랬어요. 이 점으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의 선분의 길이들을 곱한다고. 근데 중근일 때는 몇 번 곱한다? 얘는 2중근이니까 얘는 2번. 얘는 1번. 그래서 1번, 2번이라서 총 t의 3승인 거야. 근데 여기를 잘 볼까? 얘는 이 길이가 얼마야? 얘도? 그러면 이거는 몇 번 곱하겠어? 얘도? 2번. 즉 얘는 뭐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부르시면 K라고 부르고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중근 플러스 K 이렇게. 그래서 4차 함수는 요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입을 많이 줘요. 얘도 도입 주는 거 보여줄까? 자, 얘를 K라고 부르고 알파 잡고 베타라고 잡는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잡냐면 최고치 한계수 A에 X 빼기 알파에서 그냥 근 X 빼기 베타에서 3중근 더하기 K 이런 식의 함수에 도입을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선으로 얘는 이렇게 잡아서 함수에 도입을 주고
얘는 이렇게 잡아서 함수의 도입을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는 뭐 그냥 하셔야 돼요. 이런 건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과 그 다음 비율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둘을 이용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좀 볼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이런 개념이 있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fx의 최소가 있는데, 자, 얘네는 누구 중에 하나냐면 fa, fb 극 대값 마지막으로 극 솥값 중에 있다는 거야.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더 큰지는 몰라. 근데 그들끼리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가 요거 그려줬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가 편의상 0이고 2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조선을 잡으시면, 자, 너랑 함수값이 같은 게 마일이고요. 너랑 함수값이 같은 게 3이에요. 가운데 1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율 관계를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 그럼 내가 만약에 구간을 뭐 이렇게 잡았어. 0부터 4까지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근데 이거 값이 뭐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2인 상황이야. 예컨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너네가 그림을 그려놓고 닫힌 구간을 관찰을 하고 이 중에서 뭐가 최대고 뭐가 최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 자, 양 끝값과 극소값, 극대값 중에 비교를 해보시니까 일단은 요게 최소가 나와요. 맞아? 최대는 양 끝값 혹은 극대값 중에서 보니까 요 끝값이 최대가 나오죠. 이때가 최대가 나와. 그럼 최소인 건 구했어. 최대인 거는 여기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함수의 도입을 어떻게 줄 수 있다고 그랬냐면 요거 지나가는 거 있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지금 마일이고 여기가 2인데 그럼 2에서는 중근을 갖고 마일에서는 그냥 근을 갖는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2짜리 함수로 fx씩 써보겠습니다. 2에 x 플러스 1은 한 번만, x 빼기 2는 두 번. 근데 1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쓴다고. 여기다 뭘 대입해? 4를 대입한다. 이렇게. 4일 때가 최대인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이런 것들 간의 비교가 잘 돼요. 극대값, 뭐 최대값, 뭐 끝값, 극소값, 끝값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도 범위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였어요, 건데. 그럼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2까지 가면 얘가 최소겠어? 아니겠지. 얘가 최소겠지. 그지? 근데 최소한 마1까지는 얘가 최소라는 거야. 마일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걔가 더 최소고. 그런 식의 그들 간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들 상호 간의 대소 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비율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됐어? 이해가요? 좀 연습을 해봐야 돼. 끝이야. 맨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걔가 맨날 최대 최소야. 왜냐면 미분에서 0 되는 게 뭐야? 보통은 극대 극소거든. 극대 극소 중에 있겠지. 양끝값 있겠냐. 양끝값 주고서 그냥 갖다 대입하면 나오는데 주로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 당연한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부등식은 한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좀 풀겠습니다. 방부등식은 사실은 풀이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좀 달라요. 특히나 방정식은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 방정식에 풀어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방정식을 푼다는 건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겠다는 거야. 0이 되는 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지? 혹은 뭐 해를 간단하게 정확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같은 것들을 물어볼 때도 있고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볼 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지? 근데 가장 첫 번째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마음가짐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인수분해부터 해요. 무조건 인수분해부터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로 갑니다. 이게 너네가 수투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3, 4차 함수 딱 만나면 반갑다고 미분하거든? 일단은 미분을 쳐버린단 말이야. 근데 만나면 반갑다고 미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방정식을 푸는 상황에서는.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가 다 되고 나면 뭐 인수 남고 뭐 2차식 1차 곱하기 2차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실근 1개, 이쪽에서 뭐 실근 2개 혹은 뭐 판별식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든지 두 번째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할 때 뭐가 아주 중요하냐면 식변형이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구조적인 변형을 잘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리하는 법을 안다고. 우리가 식변형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너네가 이런 게 있어. 자, 요거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예를 들어. 자, 요게 있고 비교를 해볼게. 자, 너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역시 A의 범위를 구해달래. 두 가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 어떻게 넘기면 편할까? 나 같으면 A를 넘겨서 이렇게 넘길 것 같아요. 그지? 즉, 관찰하는 방식을 x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을 보는 것과 x3승 마이너스 x는 a를 보는 건 사실은 같은 사실관계를 뜻해. 그지? 그것의 실근은 너의 실근이기도 하겠지. 그럼 요거를 그리고 요거를 그리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얘를 굳이 넘긴 이유가 뭐겠어? 얘를 그리기가 되게 편하니까. A를 넘기면 좌변이 그리기가 편해져요. A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요 가로 길이가 A로 A만큼 평행이동이 되니까. 그럼 얘를 이제 그려준다고. 보니까 실근이 어디 있어? 0하고 뿔마일에 있지, 그지?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간격이 같잖아.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당연히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너의 극 대값과 극 솥값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결한다고.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를 넘겼죠.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A를 넘기지 않아도 그래프 개형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괜찮기는 해. 문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너네가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잘 그려지나요? 누구 때문에 잘 안 그려져? 기본적으로 A 때문에 잘 안 그려져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넘긴다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식변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식변형을 했을 때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이제 좌변의 함수는 그리기가 용이하죠. x3승 더하기는 그리기가 용이하지. 왜? x3승 그래프는 그릴 줄 알고 1만큼 평이동만 하면 되니까 모습은 똑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했지. 맞아? 다만 저기가 원점이 아니라 0,1인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는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너예요. 그지? 그럼 너네가 A라는 거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고. 요거에 이런 식으로. 교점 개수가 1111, 1111, 1111, 111 착 접할 때가 2개죠. 너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하나, 둘, 3개가 되겠지. 즉, 우리는 주어진 이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그은 요 직선 AX와 X3승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가 어딘가에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접선의 방정식, 식을 쓸 줄 알 것. 두 번째는 함수끼리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줄 알 것. 접하는 상황이 보통 방부등식의 경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뭐라고 나? 접점 보통 t라고 논다고. 해볼까? t 3승 플러스 1는 a, t. 너가 미분하면 3t의 제곱는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맞긴 안 맞아요. 이거 대입해보면, 미안한데, 이걸 2로 바꿔줄래? 이걸 2로 좀 바꿀게요. 이걸 2로 바꿀게요. 2로. 이걸 2로 바꾸는 게 식이 좀 잘 나오거든. 자, 계산해보면 대입하시면 넘어가면 결론 2는 3, 아니지 2, t의 3승이 나와서 t 값은 바로 1이 나옵니다. 자, t가 1이 나오면 a는 3이 나오겠죠. 즉, 요때 기울기가 3이야.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바라는 거니까 a라는 값은 너보다는 좀 더 바라야 돼서 3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답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해가요? 순서가 있다고. 인수분해. 안 돼? 그래프 그려. 안 그려져? 식 변형해. 끝. 그치? 보통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1차 이상의 미지수가 들어가면 반드시 넘겨서 정리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잠깐만. 자, 예컨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많이 있다. 뭐 일단 쳐. 일단. 안 되지만. 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A제곱 같은 게. A제곱이랑 A랑 막 섞여 있어. 그럼 너네가 이거 넘긴다고 의미가 있을까? 이거 넘겨봤자 어차피 안 그려진다는 거 보이지?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이게 막 순서가 뒤섞여 있다고. 나름의 철저한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인수분해부터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저도 인수분해 안 해놓고 그래프 그리려고 막 자기 막 넘기고 있어. 막 A제곱 X 막 넘겼어. 못 그려. 넘기는 이유가 뭐야? 그리려고 넘기는 거야. 넘겼는데 안 그려져? 보시면 왜 넘기는 거야? 넘기면 안 돼요. 어차피 넘겨도 안 그려질 거면 안 넘겨야 된다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보통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자, 부등식은 무엇과 관련이 아주 밀접하게 있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A, B에서 fx가 gx보다 예컨대 커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대.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넘겨서 빼면 fx 빼기 gx는 hx라고 놨을 때 hx가 커나 같다 0이지. 이렇게 되거든. 즉 hx의 닫힌 구간 AB에서의 땡 값이 0보다 커나 같다가 돼요. 누굴까? 최소값이겠지? 왜 최소겠어? 저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려면 당연히 거기서 제일 요 값이 작은 것만 0보다 커나 같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걔보다 커나 같으니까 자동으로 성립하죠. 요 이해가요? 그래서 최대 최소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는 얘는 이제 너가 요 구간에서 다 만족하라는 얘기고 부등식을 풀어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수분해하고 그 부분은 방정식하고 거의 똑같고 그래프 그리고 식변형하고 요거만 좀 보시면 된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안 돼. 응? 뭐가 있냐? 자, 교탁이라도 있니? 교탁 있는 거 보이는지 혹시? 화장실 갔다 온다?
갔다 오세요. 문제 풀어봅시다. 아닌데? 문제 푸는 시간인데? 뭔 쉬는 시간이죠? 돌았나요? 자. 어림도 없죠? 최대 최소까지만 하고 시작. 쉬었다가 방보동 시간. 야, 제 문 좀 열어줘. 이거 하나 문 열어. 문 열 수 있지. 너도 그때 못 열었잖아. 자, 1번 그려서 최대 최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fx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자, 보니까 2차항의 개수도 있고 뭐 1차항의 개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를 해도 한 번까지밖에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잘 안 되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인데, 그럼 뭐 그래야지 뭐 닫힌 구간에서 내가 극대값 극소값도 찾아야 되니까. 자, f'x를 구해보시면 f'x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너네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8칸 그려서 그리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이잖아. 너네가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와 3이 어디쯤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그걸 찾아볼게. 그걸 찾기 위해서 보조선을 긋습니다. 자, 요 보조선은 왜 긋는 거냐면 요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1 극대값보다 값이 큰 거고, 이 값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 극소값보다는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되는 요 지점들을 내가 표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리는 겁니다. 아까 비율 관계 알려드렸죠? 자, 보니까 여기가 3이야. 그럼 한 칸은 얼마야? 한 칸이 얼마가 나와야 돼? 저게 3이면 2분의 3이 나와야 되죠. 극대극소의 차이, 극대와 극소 요 x좌표의 차이는 항상 두 칸이에요. 두 칸. 즉 2분의 3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니? 2분의 7 되는 거 맞니? 2 더하기 2분의 3 한 거니까 여기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죠. 자, 최대 최소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는 그리고 3은 어디 있을까를 본다고. 자, 마이너스 2는 어디쯤 있겠니? 마이너스 2는 어디쯤 있어야 돼? 너랑 너 사이 어딘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지금 너가 마이너스 2.5고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좀 가깝지 않겠니? 그지? 이렇게 좀 가깝겠죠, 마이너스 2는. 왜냐면 얘가 1.5고 얘가 응? 그치, 얘가 2분의 응? 마이너스 2분의 아니 그치, 거꾸로야. 이쪽에 가깝지. 왜냐면 얘가 0.5고 얘가 1이니까. 맞아요? 얘도 똑같아. 얘는 어디 있겠어? 한 요런 데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어때? 당연히 누가 최대 최소야? 어디서 최대 최소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고 2일 때가 최소예요. 여러분이 비율 관계를 살려서 범위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최대 최소 판단은 상당히 쉽습니다. 넘어가서 괄호 2번도 하나 해볼게요. 자, 어떻게 생기냐면 3x 4승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1.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지가 않냐? 보니까 4차 함수인데 뭐랑 뭐밖에 없어, 차수가? 4차랑 3차밖에 없죠. 상수항 있다고 하지 마세요. 평행이동이니까. 상수항 없는 거랑 똑같아, 개형상. 아무 영향을 안 줘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x 3승 3x 빼기 4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아요? 사실상의 인수분해를 한 거라고, 얘를 제외하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나와? 0에서 세제곱이니까 3중근을 가지고 3분의 4에서 그냥 근을 가져야 돼요. 자, 4차 함수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을 떠올려 보세요.
0에서 접하는데 어떤 모습이야? 어떻게 생겼어? 아프리카, 남아공 맞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도 갖고 와야지. 자, 여기 0. 여기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누구야? 얘가 3분의 4예요. 맞아? 자,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0부터 2까지네. 그럼 0이 여기 있으면 여기부터 2까지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최대야? 2가 최대잖아. 왜냐면 3분의 4일 때가 너랑 값이 같고 0보단 네가 더 위에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얘는 극소가 될 텐데 이 좌표는 뭐게? 그러니까 얼마야? 1이죠. 1. 아까 이거 몇 대 몇이라고 했어? 3대 1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왜 3대 1이라고 했지? 여기가 3중분이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좀 쉽게 푼 거고요. 원래는 여러분 요거 미분해서 도함수 가지고 그려서 이제 가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자, 2번 다소 복잡하니까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1부터 3까지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가 10 그리고 2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해봐라. a는 양수래. 자, 함수 그래프를 함수를 보시면 ax의 3승 마이너스 3 ax의 제곱 더하기 b.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상수항을 제외하면 요거 묶을 수 있지 않니? 그죠? 어떻게 되겠어? ax의 제곱에 x 빼기 3 되는 거 맞아요? 플러스 b는 따로. 자, 요거를 그리기가 아주 쉽다고.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0에서 접하고 3에서 다시 만나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한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물론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a 값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다고 슉. 이렇게. 얘가 누구야? 이게 누구인 거야? 얘가 B인 거야, B. 그지? 요게 항상 여기로 와요. 긋는 보조선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2인 거죠. 그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최대가 10이래? 너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이자. 자, 1은 어딨냐면 요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어디가 최대냐면 바로 B가 최대고 B가 10입니다. 자, 얘가 2란 소리예요. 맞아? 즉 2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죠. 근데 2를 대입해서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요거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기억하나요? 4 최고창 A. 근데 T가 얼마야 보니까? T가 얼마? 1이잖아. 얘가 얼마야? 얘가 8이잖아. A는 얼마겠어? 이렇게 구한다.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으차차차. 4번 보겠습니다. x축 위에 3,0 있고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근데 선분의 길이는 루트가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할 때는, 특히 함수로 표현할 때는 가급적이면 루트를 제외한 거를 먼저 쓰고 그게 최대 최소를 구하고 루트를 마지막에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L 제곱은으로 간다고 그냥 이렇게. 너는 3,0에서 너 위에 한 점이죠. 자, P 옆에다가 T, T제곱이라고 써놓겠습니다. T, T제곱. 그럼 T, T제곱에서 3,0까지의 거리인 거지. 그럼 T에서 3을 빼고 제곱하고 T제곱에서 0을 빼고 제곱하고 이렇게.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나와? T에 4승 마이너스 아니지 더하기 T에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자, 요렇게 생긴 게 바로 뭐냐면 L제곱입니다. 어차피 L제곱이 최대면 L도 최대예요. 선분의 길이니까. 최소.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거죠?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너를 미분을 해서 찾아야겠지. 미분합시다. 4t 3승 2t 마유 이렇게 나온다고. t값 얼마일 것 같아? 누가 봐도 1이겠지. 그 다음에 더 근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 자, 인수분 해볼게요. 사실 1 하면 원래 땡인데 아닐 수도 있어. 자, 조립제법을 할 건데 2로 나눴고요. 우리가 이차항의 개수가 0인 거 잊지 말고 써주시고. 자, 요거 판별식 보세요. 2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해보니까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더 이상 없다. 1일 때가 극값을 갖는다. 사차함수가 극값이 하나라는 거는 그 점에서 뭐가 된다? 극대야 극소야. 극? 어떤 계형이었어? 사차함수 극값 하나 갖는 계형. 아까 극소였죠. 극소. 왜 극소일 수밖에 없지? 4차함수의 도함수는 3차함수예요. 3차함수는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저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 가다 보면 반드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고,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달라졌다는 것은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얘기고,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극소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 극소이자 최소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t의 범위가 없죠. 그죠? 닫힌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극값 찾아서 푸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짠. 다음에 5번은 안 할게. 6번, 7번 하고 쉬자. 8번 부피도 해줄까? 8번 어려울 텐데 부피. 숙제로 해봐. 자, 6번 하자. 6번 한 번만 해보세요. 일단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힌트를 줄게. C의 X좌표를 T라고 잡고 풀어보세요. C의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C를 정하면 D를 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C를 정하면 이 사다리꼴에 높이도 정해져요. 그럼 봐봐. 높이 나오지. 위아래 변의 길이 나오지. 넓이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넓이를 구하려면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선분의 길이들을 T로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뒤늦게 했죠, 이번에? 자,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은 위아래 변을 더하고 2로 나누고 이제 높이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t 플러스 3이 나오지. 참고로 여기도 t 플러스 3 있는 거 보이니? 얘는 3 빼기 t에 3 플러스 t에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생각했어? 3에서 근을 갖고 마3에서 접하겠지, 그지? 근데 주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뭐를 볼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뒤집어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3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게끔 쭉 마3, 3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뭘 구하고 싶냐면 요 넓이 자체의 최대값, 최대가 되는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경재야, 요거 얼마니? 여기 좌표 1이죠. 왜?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근데 그건 항상 뭘 본다? 선분의 길이를 본다. 선분의 길이가 6이니까 한 칸이 2짜리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한 칸이 2짜리니까 얘는 얼마 하게?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나? A가 얼마야, 애초에? 그죠? 어차피 길이니까 절대값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 32 나오지? 아까도 나왔었잖아, 32. 얘가 2면 4 곱하기 2의 4제곱, 2의 세제곱, 32야. 1을 대입해도 돼, 물론. 그러니까 1 대입해도 똑같아요. 근데 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은 자주 쓰이니까 기억을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하나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뒤로 가면 문제도 조금 어려운데 나름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은 빼긴 뺐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것들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면의 길이가 A짜리 정사각형의 종이를 네 귀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면 이제 십자가 모양이 남겠죠. 십자가 모양에서 양쪽을 이렇게 접어 올려서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근데 부피가 최대 밑줄. 한 변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 요 한 상자의 모서리가 A가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A짜리 정사각형이야. 그럼 너네가 얼마만큼을 오려서 이제 얼마만큼을 잘라서 상자를 만드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잘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잘라낸 길이를 x라고 부를게요. 뭐 t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x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a- 중요 2x가 됩니다. 요거를 꼭 a-x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쪽에서 x를 빼는 거기 때문에 a-2x가 됩니다. 자, 부피식 써볼게요. 부피는 v는 뭐라고 쓰면 되니? 그렇죠. a-2x의 제곱이랑 x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구조를 보시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피식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형의 넓이와 관련된 요소는 기본적으로 인수끼리 곱해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부피든 넓이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결과물은 보통은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죠. 보니까 정리하니까 중근과 단일근. 얘도 어때요? 중근과 단일근. 어디서 근을 갖는 거야? 0이랑 2분의 a에서 근을 갖죠. 근데 0에서는 그냥 근을 갖고 2분의 2에서는 접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죠. 양수, 그지? 이건 제곱되는 건 어차피 양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리고 0에서 근을 갖고 2분의 a에서 접합니다. 여기가 2분의 a예요.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민경아, 여기 얼마니? 자, 2대1을 생각한 게 아니라 선분의 길이를 생각하는 거야. 항상 이 길이를 생각하고 요 길이를 생각하는 거야. 얘는 2대1이야. 근데 항상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이에요, 3 사실은. 2대 1이니까. 그지? 얼마가 이거? 좀 빨리빨리 대답하면 안 될까? 애들 대답하기 전에. 어려운 거 아닌데. 6분의 A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어디였어? X 값은 6분의 A이고 높이는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우리가 뭐 구하는 거냐면 잘라낸 한 변의 길이인 거죠. 그러니까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A이고 그때 부피는 6분의 A를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4. 최고창 4. T가 요거죠? 6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요? 27분의 2A 3승 나오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9번 봅시다. 다음 3차 방정식의 대항 아니고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여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두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질 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K를 넘겨서 2x 3승 마이너스 3x제곱는 K로 갑시다. 자, 그러면 0에서 접하고 어디서 실근을 갖죠? 0에서 접하고 어디서 실근을 가자? 어디서 실근 가죠? x제곱 묶으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아,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고. 2분의 3에서 근을 갔잖아. 아, 이거 그리라고. 이거 하라고. 자, 원래 선생님이 XY축을 잘 안 그리는데 요 괄호 3번에서는 양의 실근, 음의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세 실근을 가지려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떻게 지나가야 돼? K가. 요렇게 지나가야지. 세 실근이죠. 맞아요? K는 0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극소값보다는 좀 커야 될 것 같아. 극소가 언제 극소일까?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거든? 그럼 당연히 너는 언제에게 1일 되죠. 1이고 2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1을 갖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거. 즉 K 값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다고. 괄호 1번. 괄호 2번은 어때?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즉 한쪽에서 접하려면 K는 0 또는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3번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그럼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은 요 0인데 기준으로 아래로 지나가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조건과 사실 차이가 없죠. 그지? 이렇게 지나가면 무조건 두 개의 실근 양수, 하나의 실근은 음수죠. 그래서 바로 1번과 정확하게 같게 나옵니다. 다음에 10번 어렵지 않고 11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11번 해보세요. 11번을 할 때 fx와 gx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서로 갖다 써놓고 적당히 이항을 시켜서 우리가 바라보기 편안한 방식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요걸 보는 거잖아. 3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너는 x 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 원래는 요걸 보는 거거든? 근데 요렇게 바라보지 않고 a를 제외하고 요만큼을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해주시면 훨씬 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얘랑 얘를 둘 다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지. 는 A. 자, 요걸 풀어보세요.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더라. 딱 봐도 한 번에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미분을 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실근을 구해서 극대극소 그려주시면 되겠죠. 미분하고 인수분해 봅니다.
그냥 다 따가지고 다행이네. 손이 들어서 하나만 땡큐. 민식이를 줄 바엔 버린다. 그냥 한 개만 쳐먹어. 그려라. 경재야, 그려. 미분해서 근을 찾고 그리라고. 빨리빨리 그려. 실근이 뭐뭐나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던데. 그죠? 마이너스 2랑 1 나오죠. 자,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항상 왼쪽이 극되고 오른쪽이 극소예요. 무슨 판단을 하냐면 얘처럼 딱 봐도 0에서 중근을 갖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는 이런 형태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얘한테 미분을 한단 말이야. 미분을 해서 두실근을 찾았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그지?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음의 실근, 양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Y축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Y축은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죠? X축은 이렇게 지나가요. 왜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가거든.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음의 실근이, 양의 실근이 2개, 음의 실근이 하나이려면 A는 어떻게 지나가야 돼? 얘보다는 좀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죠? 양의 실근이 2개이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왼쪽에 음의 실근 하나인 거 보이지? 그러면서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 극소보다는 좀 커야 돼요. 그래야 실근이 3개니까. 극소 얼마? 마이너스 7이지. 즉 A는 쓰세요.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0보다 작다입니다. 몇 개야? 6개지? 넘어갑니다. 12번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상황이고 아까 어떻게 했지 이거? 누굴 넘겨? AX 넘겨서 그리세요. 참고로 3까지도 넘겨도 돼요. 사실은 얘도 넘겨도 돼. 이렇게 나는 사실은 이렇게 넘기는 걸 선호해요. 1차 이하를 다 넘기는 게 편해. 왜냐면 얘를 넘겨도 얘는 1차식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리기가 아주 쉽잖아. 그지? 어떻게 그려져?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가져. 그러니까 모습은 이렇게 생겼네. 자, 요거야, 요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죠. 왜? 0에서 접해야 되니까. 0이 1보다는 작으니까. 만약에 1에서 접하고 0에서 실근을 가는 거였으면 밑에 거였을 거야. 여기까지 해가지? 자, 금방. 얘는 0,3을 지나.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리고 자, 세실근이 되려면 A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 양수면 뭐 0이면 이렇게 양수 한 개 계속 한 개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얘랑 접하는 순간이 생겨요. 접하면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만나는 거 보이죠? 너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서 둘, 위에서 하나 만납니다. 즉 경계가 언제다? 둘이 서로 접할 때. 그 접하는 상황 해결해 보세요. 해봐. 너네 이거 접선의 기울기 구해봐. 접하는 거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어? 얘를 뭐라고 논다? x는 t라고 논다 일단. t에서 접한다 이렇게. 그럼 접하는 거는 t에서의 뭐랑 뭐가 같은데 서로?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요. 요 두 함수 기준에서. 그래서 요거 하나 찾고
요거 하나 찾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해봐. 나는 보통은 밑에다 t를 곱해서 위에서 빼는 걸 선호합니다. 여기다가 a를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적절히 연립을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걸 선호한다는 거야. 위아래를 뺍니다. 위아래를 빼보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뺄게. 마이너스 2t의 3승 더하기 t죠 여기는 는 3 이렇게 나오나? 네, 맞아요. t는 얼마 하게? 마이너스 1. 마일 하면 되니? 네, 맞아요. 그죠? 마일 되죠? 그 이외에는 더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근데 해보시면 잘 안 됩니다. 요거밖에 실근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지나는 접선이기 때문에 이 끝에 이쪽에 있다고 이쪽에 뭐 이런 데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그럼 마일이고 찾자. 하나밖에 없잖아. 갖다 넣어. 원래는 요거였죠. 자, A는 마일이니까 5 나오지? 자, 5일 때가 뭐냐면 접할 때예요.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를 구했어. 그러니까 A는 5보다는 사실 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게 접할 때야. 세실근이 되려면 더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커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한 자리 자연수니까 몇 개야? 그러니까 4개입니다. 이해가요? 네. 약간 어렵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하는 거는. 넘어가서 이거 다는 안 할 거고요. 13번 내가 할게 볼게. 봐봐. 13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차 함수이고요. f' 3분의 11은 0보다 작다. 얘는 뭐 왜 줬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 2에서 극대값 35를 갖는데 그러면 그 값을 갖는 거니까 무지성으로 얘를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2일 때 너가 35래요. 이 상황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fx는 f4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fx에다가 너네가 f4라는 어떤 함수값을 갖다가 그은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맞아? 둘 중에 하나가 f4라는 거야. 만약에 요게 f4면 누가 4가 돼야 돼? 요거 또는 요게 4가 돼야 돼요. 다시 요게 f4라는 거는 4에서의 함수값이 너니까 함수값을 너로 갖는 점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x좌표 4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2니까 여기가 4가 될 수가 있지, 그지? 또 4가 어디가 될 수 있을까? 밑으로 접하게 되면 이 두 점 중에서 역시 오른쪽이 4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즉 4가 될 수 있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여기가 4거나 여기가 4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세요. f' 3분의 11은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3분의 11은 대략 어디쯤 있을까? 3분의 11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수지? 3보다는 좀 크고 4보다는 좀 작죠. 만약에 4가 여기 있으면 3분의 11은 어디 있겠어? 한 요 사이에 있겠지, 그지?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오겠니? 음수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4가 여기 있어. 그럼 3분의 11은 요 부분에 있겠지. 그럼 양수 나오죠. 그래서 4는 왼쪽의 경우가 4입니다. 여기가 4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얼마야? 2대 5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요. 다 했네. F0의 값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fx는 위에 접하는 거나 아래 접하는 거를 보조선으로 삼고 실근을 가지고 인수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위에 게 35라는 걸 아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고 x 빼기 5는 한 번이죠? 이렇게 더하기 35.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도 한번 해볼게. 내가 할게. 최고차항 개수 1자리 3차 함수인데 0에서 극대값 2를 갖고요. 절대값 fx는 2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래. 그래? 그러면 절대값 fx는 2라는 거는 fx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갖다 그은 거랑 똑같지. 관점이 요게 2라는 거는 안에 있는 fx는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잖아. 그지? 즉 절대값 fx는 2의 실근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fx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겨서 0에서 극대값 2를 가져. 그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갖다 그어서 총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지금 2를 갖다 그었을 때 실근이 몇 개야? 2일 때가 2개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위에다 갖다 그려서 총 4개의 실근이 되려면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총 4개가 되려면 밑으로 이렇게 접해서 총 하나, 둘, 셋, 4개의 실근을 가지면 우리는 너의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근데 봐. 요게 4지. 그럼 요게 한 칸이 얼마 하게? 아까 1이었죠. 1, 4의 뒤에 3승이니까. 맞아? 최고차항 개수 1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는 3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어이씨, F3이네. 답은 2죠. 넘어가도 되나요? 다음에 15번 조금 복잡하니까 15번 풀지 마세요. 15번 풀지 말고 16번도 넘어갑시다. 우리 16-2번으로 갈게요. 16-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고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야?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는 2에서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면 뭐라 부른다 이거를? 접한다. 나번 옆에다가 x는 2에서 접한다 쓰세요. 그리고 f'-2가 0이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즉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럼 그림을 볼까? 지금 2에서 접하면서 마이너스 2에서도 그 값을 가져야 돼. 즉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우리 주어진 상황은 요겁니다. 요거. 자, 근데 방정식 fx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서 음의 실근이 2개, 양의 실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가 4부터 8까지래요. 그때 fx는 l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양의 실근 둘, 음의 실근 하나가 되도록 하는 정수 l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역시 양의 실근, 음의 실근에 대한 얘기니까 y축을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y축은 이 정도에 있어요. 그죠? 양의 실근이 아니지 음의 실근이 2개고 양의 실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k를 어떻게 그어줘야 돼? 그러면 어디로 지나가야 돼? k는 일단은 세 실근이니까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거야, 아래로 지나가는 거야? 요때가 음의 실근이 2개고 양의 실근이 1개죠. 즉 k는 너보다는 위로 지나가고 너보다는 아래로 지나갈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요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다?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요 상황을 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너에다가 는 L이라는 걸 갖다가 그어서 역시 세 실근인데 이번에는 양의 실근이 2개, 음의 실근이 하나이려면 여기 밑으로 지나가야 되지. 즉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렇게. 몇 개예요? 정수열의 합이니까 1, 2, 3 더하면 답은 6이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질문. 이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일까? 최고차의 개수는 뭘 구하는 데서 나오지? 극대극소의 차이. 그지?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는데 보니까 8이야. 근데 한 칸이 얼마야? t가 얼마야? 공식에서 t 자리에 누가 들어가? 2가 들어가잖아. 2. 그러면 4 곱하기 최고창 곱하기 t의 3승, 2의 3승, 즉 32a가 나와. 그지? 32a가 얼마예요? 8이니까 a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최고창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17번은 뭐냐면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내가 풀어줄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a에서 다음 그래프에 3개의 접선 밑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3개의 접선이 되려면 접선의 개수는 무엇의 개수와 사실은 동일하다고 그랬냐면 접점의 개수와 동일하고 접점마다 접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t값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식에서 t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식을 써볼게요. y는 어떻게 생겼냐면 t 3t제곱 f't죠. 마이너스 3에 x 빼기 t에 t3승 마이너스 3t가 됩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뭘 쓴 거냐면 주어진 이 곡선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쓴 거야. 근데 내가 1,a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와 같은 접선이 1,a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1,a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1,a라는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 원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다 대입해서 무슨 값을 구하려고 하지 나는 원래? 이 식을 왜 쓰는 거야? 뭘 구하려고?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구해? 지금 a가 미지수라서 그렇지 예컨대 편의상 1,-3이라고 하자. 아니지만 1,-3을 내가 딱 대입을 했어. 그럼 내가 무슨 값을 구하려고 하겠어? 누구의 값을 구하려고 하겠어? t를 구하려고 하나? t를 내가 왜 구하려고 그래? t가 정확히 뭐야? 접점의 x좌표예요.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바로 그 접점의 x좌표인 t야, t. 얘가 구해지면 f't도 나오고 ft도 나오고 접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내서 t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 a가 나와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t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었을 때 t 값이 몇 개 나오길 바라는 거야. 이 방정식,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가 나오길 바래. 왜? 이 3개의 실근에 해당하는 t 값들이 각각 접선 3개의 접점의 x좌표가 될 테니까 접점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결론, 너의 실근이 3개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디 들어와 있어? 지금 방부등식 파트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이 3차 함수를 그려서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중간고사에서 낼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는 무조건 기말고사로 넘어갑니다. 자, 여튼 너네는 접선까지 나와요. 너네가 접선의 개수 구하는 게 나오지? 그럼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출제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그건 출제 범위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3차도 풀어낼 때 중간에 인수분해되고 이쪽 판별식 해가지고 기억나니 3차인데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한쪽이 인수분해가 돼. 예컨대 t 플러스 1로 묶여. 그럼 2차 남지. 그럼 여기 실근 1개, 여기 실근 2개. 판별식 0보다 크고 너가 너의 실근이 아니다. 이렇게 풀린다고.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그거밖에 못 내요. 우리 학교가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면 그렇게 낼 수 있지만 요거는 불가능하다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자, 그려볼게. 마이너스 2t의 3승 그 다음에 t제곱이 더하기 2t의 제곱
그 다음에 너가 플러스 3t인데 마이너스 3t라서 없어지죠. 넘어가서 a 플러스 3 요렇게 가자 이거야. 이렇게. 즉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릴 수 있잖아. 얘는 어떻게 생겼어? 뭐야? 2t제곱 뭐야? 3t제곱, 3t제곱.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최고차는 음수고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 갖는 거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습니다. 자, 0이고요. 2분의 3이. 당연히 여기는 얼마? 1이죠, 1. 왜냐면 한 칸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근데 극대극소의 차이는 항상 두 칸이라고 그랬어. 요 x좌표의 차이는. 자, 1 대입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짠. 즉 a 플러스 3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끝입니다. 자, 부등식 우리 한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해볼까? 18번 좀 쉽고 19번 가자. 19번. 자, 19번 하나 하고 뒷장에 한 문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 할까? 요거랑 21번 하지 뭐. 19, 21 하고 마치자.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0부터 3 사이에서 fx가 gx보다 더 크도록 하는 상수 f, k의 값을 구해라. 참고로 부등식 파트는 부등식을 풀어라 잘 안 나와요. 신기하게. 부등식을 풀어라가 잘 안 나오고 이 구간에서 성립하는 미지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방정식은 그렇지 않잖아. 방정식에 해를 구하시오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부등식은 여기 신기하게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잘 안 나오고 맨날 부등식 보면 18번도 그렇지. 이 구간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K범위 2번.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K범위 19번. 열린 구간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K범위 이런 식이지. 그치? 자 그럼 해볼게. F와 G를 비교하는 건데 보니까 F와 G를 비교하는 게 좀 불편해.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고 한쪽으로 누굴 넘겨? 어떻게 넘기면 되겠어? 나 같으면 한쪽에다가는 5x의 3승이랑 마이너스 15x 제곱을 남기고 기왕이면 k랑 2까지 같이 넘기자. 2-k. 왜냐면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얘까지 넘기는 게 얘가 깔끔하다는 거야. 나는 이 함수 파트가 깔끔한 게 훨씬 그리기가 좋거든. 그건 근데 약간의 취향이에요. 2는 이쪽에 남기고 싶으면 남겨도 돼. K만 일단 한쪽으로 넘기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범위는 어디야? 0부터 3이지. 그럼 봐. 이 구간에서 너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는 어떻게 생겼어?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고 졸라 맨날 0, 3이죠? 자, 0, 3. 너네가 김영삼을 알아? 나 때는 김영삼이 대통령이었어요. 자. 한국사에 나오죠. 자. 근데 범위가 0부터 3까지 정확하게. 자,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이 구간에서 2 빼기 k보다 네가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그럼 2 빼기 k가 보니까 얘보다는 좀 아래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꼭 반드시 너보다 아래로 지나갈 필요까지는 없어. 같아도 괜찮아. 끝이죠. 범위 썼으니 끝났지? 넘어갑니다. 21번 봅시다. 빨리 가서 미적분 공부하세요. 자,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3승 이렇게 생겼지. 자, fx 이렇게 구간이 나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위아래다가 경계값을 대입하는 거를 생활화하세요. 위아래다가 1을 대입해 봅니다.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서로 같게 나오지. 그렇다는 건 무슨 함수? 1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 거야? 연속이에요, 연속 함수. 가끔 불연속이 나오거든. 습관적으로 넣어봐. 그러다가 얻어 걸린다고 약간. 가끔 나와요, 불연속이. 어쨌거나 얘는 연속 함수입니다. 자, 그래? 그럼 연속 함수네. 이렇게 어떻게 생겼지?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여기서 만나네.
그럼 아 이렇게 갈아타는구나. 이거 지워야겠다. 이렇게 생겼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함수는 여기가 누구다? 1,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근데 얘가 지금 fx인데 fx랑 누굴 비교하고 있냐면 k의 x 마 1 플러스 1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즉 k를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 얘는 뭔 거야 얘는? 1차 함수면서 어딜 지나? 1,1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K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것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기울기가 어떤 상황이 되면 너보다 네가 더 아래 있겠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 안 돼? 성립해? 안 해? 하지? 하죠. 좀 돌려볼까? 졸라 돌려볼까? 여기서 졸라 돌려볼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경계는 어디일까? 그 경계는 어디가 되겠니 그러면? 정확히 너의 뭐라고 불러? 이 점에서의 정확한 용어가 있어. 우미분계수와 같을 때예요. 우미분계수인 거야. 우미분계수. 알아? 자 얘는 이쪽은 경계가 언제 있어? 정확히 너의 좌미분계수인 거죠. 즉 너의 좌미분계수보다는 기울기가 좀 크고 너의 우미분계수는 기울기가 좀 작고 경계, 등호는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결론 마일보다는 K는 크거나 같고요. 너의 1에서의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누구야? 3이지? x3승 미분하면 3x 제곱 1 들어가면 3이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됐어? 자, 고생했고 오늘 것도 복습 잘 해오세요. 화요일날 아니지 목요일날 다 오시고 너도 목요일날 와. 좀 와서 해.